그리고 또 주진수 의원님께서 오늘 저기 올려주신 네. 저기 뭐죠?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 김형태 변호사가 주진우의 이슈 해설에 오늘 아침 올려주신 저기 게시물에 올려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김형태 변호사가 그 공개된 내용 말고 또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약간 네. 회유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던데 네, 그 맞습니다. 내용들도 일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보다는 무조건 많이 나와야 네, 됩니다. 뭐 많이 나야 됩니다. 자, 보니까 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오늘 올려주신 내용들의 일부를 보니까 이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에 대한 진술 내용을 확인을 계속하면서 네. 이재명 당시 도지사죠. 관련된 진술을 얼마나 했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고 네.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 내용을 오늘 저기 좀 잠깐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검찰 진술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계속 네. 물어보는데 저거는 왜 물어보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공개하는 거 조금 출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네. 일단 어떤 것의 출처를 따지는 거는 그 파일의 생성 과정이 불법일까봐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네. 너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이랑 짜고 하는 거지 예. 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는 건데 네. 제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나는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다만 출처는 니네들도 다 안 밝혔는데 내가 왜 밝혀야 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저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출처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원래는 이 녹음 파일은 이화영 그 부지사 몰래 녹음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불법성이 좀 있는 거예요. 김영태 변호사의 불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태 변호사의 불법이 들어가 있는 예, 거죠. 약간 독과독수 같은 예.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제가 입수했다 그러면 제가 좀 망설였을 텐데 네. 이분들이 이화영의 동의를 받아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잖아요. 거예요. 예. 불법성을 치유한 겁니다. 네. 내가 원래 녹음당한 사람이 나 괜찮아 이거 써도 돼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 자체는 이제 정상적인 합법 파일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녹음 파일로 넣을까 하다가 제가 또 의정 활동도 바쁘다 보니까 녹음 파일을 좀 못 자르기도 했고요. 예. 저는 짜깁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대화 내용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여기 중간을 쏙쏙 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짜깁기죠. 예. 근데 저는 발췌를 한 거예요. 일정 부분에 그 사이에는 편집된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화 취지를 충분히 느끼시라고 좀 길게 발췌를 하는데 네. 이것도 제가 더 공개를 할까 하다가 왜 이 부분만 하냐면 이하영이는 아까 동상이몽이라고 했잖아요. 김영태 변호사는 이재명을 변호하고 싶고 이하영은 사실은 검찰에 자백을 해놓고 민주당도 꼬셔서 정치적인 도움도 받고 하다 싶으니까 아마 기자분들도 많이 이 녹취록을 가지고 계신데 네.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 정신이 없고 정상적인 해설이 안 돼요. 근데 초반부의 대화의 도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짜깁기를 안 하고 그냥 발췌만 해도 이분들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부분들만 잘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첫 번째 제 포인트는요. 네. 아까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을 위한 변호사라고 변호사. 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되게 한 줄 두 줄 나오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네. 이렇게만 나오니까 네. 도대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백을 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네. 막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막 목격자도 있고 자백 내용이 상세하면 할수록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예. 너 어디까지 자백했어? 라는 게 궁금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한 거래법, 외환거래법 외에도 뭐 더 얘기한 게 있다며.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가 능청을 떱니다. 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저기
제가 녹취록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네네. 컨닝을 할까요? 네네네. 어제 나와서 외환관리 외환거래법 부분만 얘기하면 슬쩍 다른 얘기도 했다며요. 김영태 변호사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하고 이제 능청을 떨잖아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요 하고 이하영이 능청을 떱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그러니까 무슨 뭐 말을 빙빙 돌리는 거죠. 대북 송금하는 거 다 이쪽 경기도에도 다 얘기했고 이 여기서 경기도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측이니까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 외국한 거래법 왜 쓸데없이 이재명 것도 또 얘기했다며 이런 얘기예요.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이하영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런 거를 물어볼 이유가 없죠. 물어볼 이유가 없죠. 없죠. 그리고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 지금 증거관계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좀 상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너 어디까지 이재명 불었어?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런 거예요. 또 너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 어차피 너 얘기 안 하면 문제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는 대북 사업과 결정권이 없으니까 너 아무 얘기 안 하면 너는 별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재명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이게. 이게 뇌물죄가 되게 형량이 높아요. 제3자 뇌물죄. 네.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준 것도 문제고 800만 불이나 줬으니까 이게 의전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북한에 방북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때 너 오면 의전 잘해줄 테니까 몇백만 불 내놔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만큼 의전해준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의전 비용이라는 게 뭐 의전이 별거 있습니까? 차 한 대 해가지고 공항에서 데려다가 뭐 하는 거지. 거기 비용 들 게 뭐 있습니까? 너 와서 김정은이든 그 북한의 유력한 정치인 만나려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300만 불, 500만 불 내놔야 돼.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걸로 지금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은이 어디서 달러가 나가지고 그렇게 초호화판으로 외제차 몰면서 비싼 몇 천만 원짜리 와인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익에 엄청나게 저해되는 행위고 이 돈이 북핵 개발에 그 핵 개발에 안 들어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민주당이 그렇게 옛날에 우리 사대주의처럼 중국 가서 세자책봉 받듯이 왜 그렇게 북한에 가서 뭔가 악수를 해야지 거기서 정당성을 인정받는지 그거 자체가 저는 의문이에요. 네. 근데 이 의전 비용이 그렇게 해서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김영태 변호사가 한마디로 이제 잘라버린 겁니다. 너 경기도는 대북 사업은 통일부 일지, 경기도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북 관련된 일을 안 하니까 대북 관련된 일은 경기도 일이 아니니까 너는 법리적으로 무죄야. 이런 얘기를 이제 법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리적인 설명이 틀려요.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네. 평화부지사인데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북한이랑 저기 중국하고 얼마나 드나들고 그게 직무성이죠. 네, 왔다 갔다 했으면 대북 사업 안 할 것 같으면은 평화부지사 밑에 국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버젓이 대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그렇죠. 그거를 왜 통일부가 한다고 해서 경기도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이거는 좀 쉽게 가자. 그리고 법리적으로만 가자.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건 어차피 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보면 만세 부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만세 부른다. 네, 그게 약간 예. 이게 이 말이에요. 돈을 갖고 나간 사람, 그러니까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더라도 이게 아니에요. 요 앞부분. 금품수수. 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김학태 변호사가. 내가 처음 뵀을 때 금품 수수 부분이나 이익 향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땡쳐버리자. 땡쳐버리자가 바로 그런 거죠. 예. 이거는 더 말하지 말고 그냥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냥 딱 잘라버리자 이런 네. 거죠. 예. 그리고 만세 부르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법적 쟁점으로 그냥 저것만 딱 해버리면 된다.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만세가 보니까 나 모르겠다. 네. 검찰한테 나 모르겠다고 하고 이거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국어 수업 같은데요. 거기서 니들이 누구겠습니까? 검찰요? 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 검찰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고 만세 부르고 배째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어차피 법리적으로 무죄인데 이거를 미주알 고주알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네가 그냥 아무 얘기만 안 하면 네. 어차피 검찰에서 알아서 그냥 뭐 하면 그거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되는 거고 이재명 지사 당시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것저것 뭐 혐의 올라가게 이것저것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 이거 진실 게임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자기가 봤을 때 서너 번이면 재판하면 끝난다고 하는데 엄청 위험한 일이죠. 그러다 직무 관련해서 인정되면은 얼마나 중형이 선고. 그리고 외환관리법 이것도 쌍방울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외국환 관리법도 사실 외국환 관리법은 더 실체가 분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800만 불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상방울 임직원들이 급하게 돈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막 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예를 들어 10억 턱 내놓고 달러 바꿔주세요 하면은 은행에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다 쪼개기를 해가지고 온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달러를 모은 거예요. 800만 불을. 그러니까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지금 뭐 민주당 법사위원들 리오남이 있니 없니 막 복잡한 얘기하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쌍방울 임직원들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800만 불을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김성태 회장이 왜 만들었겠어요, 그거를? 그냥 본인은 국내 사업밖에 거의 없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800만 만든 거 갖다 주려고 만든 거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돈을 쇼만 하고 안 갖다 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다 준 건데 외국환 거래법은 이제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외국환 관리법의 신고 의무는 쌍방울에 있는 거니까 네가 공범이 돼봤자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니야. 근데 공범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회장한테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주범인 택이에요. 주범이죠.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법도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건데 변호사로서의 저는 좀 양심상 저는 저렇게 변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제가 굳이 했던 것은 이제 결국은 민주당은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저나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이화영을 회유했다라고 회유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맞는지는 저런 장면들을 보면 저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에 뭐 재판이라는 게 별겁니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하는 상식선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법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리도 이론적으로 좀 보탬이 되지만 그 큰 미국이고 선진 법치를 구현하는 데에서도 배심제를 하잖아요. 국민들, 시민들 20명이 앉아서 판단을 해도 다 거의 다 그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조금 더 국민들께서 좀 알기 쉽게 좀 알려드리고 그거를 국민들의 좀 판단을 받고 싶은 거죠. 저는 진짜로 이번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의 이 녹취 파일, 녹음 파일, 다른 사람이 녹음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녹음을 해서 법원에다가 본인들이 증거로 제출을 해가지고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네. 공개가 된 주진우 의원님이 공개를 하신 이 녹취 파일 하나가 정말로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바꾸려고 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분들이나 여러 시민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주진우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